안녕하세요. 오태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인 코란도 스포츠를 시승을 할 건데요. 사실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대부분 바뀐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삼바 에디션도 추가가 됐죠. 근데 오늘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코란도 스포츠 2.2라는 겁니다. 그동안 2.0 디젤 엔진을 얹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로6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 디젤 엔진으로 바뀌었고, 변속기도 아이신 6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터프한 느낌의 코란도 스포츠. 그렇지만 화물 공간이 넉넉하면서 승객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화물차로만 쓰기보다는 다양한 레저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차량이죠. 이제 2.2로 바뀌면서 얼마나 터프해지고 또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힘이 더 좋아졌는지 한번 시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란도 2.2의 사실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엔진과 변속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유로6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2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2.0 155마력이던 게 2.2 178마력으로 출력이 올라가고, 토크도 무려 40.8. 와, 이 40.8 정도 되면 사실 토크가 굉장히 넉넉하다고 보여지죠. 그런데다가 변속기도 예전에 이제 벤츠에서 쓰고 있던 그 5단 변속기를 아이신 6단으로 바꾸면서 정말 부드러워진 느낌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자, 출력과 토크가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정지해서 출발할 때 출발 가속력 자체가 정말 경쾌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경쾌하다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로 출발 가속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추월 가속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추월 가속이 평상시에 이제 부드럽게 다니다가 이 엑셀을 살짝만 지그시 조금만 밟아도 바로 이렇게 토크로 밀어주는 그 힘이 느껴질 정도로 추월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물론 이제 짐들을 많이 실었을 때의 견인력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좋겠지만, 평상시에 좀 가볍게 어디 뭐 다닐 때에도 그 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또 언제든지 넉넉한 힘을 가지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힘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코란도 2.2는 처음부터까지 힘에 대한 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자, 2.2로 바뀌면 만약 코란도 C나 아니면 렉스턴이나 이런 차들이 2.2로 바뀌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죠. 2000cc 이하에 받는 세금 요율이랑 2000cc가 넘어가면 세금 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200cc 만큼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세금이 확 뛰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간 세금이 26,80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세금의 변화가 없어. 배기량이 높아졌는데도 세금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2.0에서 2.2로 바뀌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차값이 많이 올라갔느냐? 차값도 불과 한 몇십만 원 정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정도라면 이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힘 자체가 진짜 정말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는 게, 변속도 굉장히 매끄러워졌고, 그래서 파워트레인이 정말 많이 향상된 것이, 이 차가 국내 기준으로는 화물로 분류가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픽업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승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근데 지금 힘 자체가 훨씬 많이 여유로워지면서 평상시에 SUV 개념으로 타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네, 굉장히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바디죠. 프레임 바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위에다가 이제 캐빈을 얹은 그런 구조가 되는데, 프레임 바디가 되면 아무래도 감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죠. 험로를 아무리 험한 데를 들어가더라도 차체가 뒤틀린다든가 그런 어떤 우려는 사실 거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물이니까 짐을 싣는다고 쳤을 때 그 이제 짐 화물에 대한 무게, 그거에 따른 어떤 차체에 가해지는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사실 조금 이 차를 타보면
불편한 게 뭐냐면 그 렉스턴처럼 프레임 바디 위에다가 캐빈을 통으로 된 캐빈을 얹으면 그러면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프레임 자체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 주면서 걸러주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캐빈을 둘로 나눠 놨죠. 국내 법규상 어쩔 수 없이 승객 쪽 캐빈하고 뒤에 화물 쪽 캐빈이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요철 같은 걸 지날 때 이 캐빈에 좀 이렇게 진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철 지날 때마다 이게 뭐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 이게 그 차체 모노코크 바디가 뒤틀리는 개념이 아니고 프레임 위에 고정되어 있는 이 캐빈의 어떤 진동 같은 게 전달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진짜 꼭 화물차를 탄 듯한 그 대형 화물차 같은 거 타면 이렇게 밑에 시트 밑에 이렇게 스프링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줄렁줄렁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는, 어쨌거나 그 승차감 면에서 조금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에서 이야기하는 승차감 개념보다는 프레임 위에 있는 프레임과 캐빈이 따로 노는 어떤 그런 진동 때문에 오는 그런 승차감에서 조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진동 외에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서스펜션이 흡수하고 이런 승차감은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번에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장거리 주행 같은 걸 하는데도 사실 불편하지 않고 상당히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 차를 미리 탔었거든요. 저기 파주로 막 한참 돌아다녔었는데, 와, 이게 그냥 장거리 여행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온로드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차를 뭐 SUV로 이용하고 레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화물용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이용하시기에 정말 더없이 괜찮은 모델이다. 뭐 기존에 어쩔 수 없죠. 국내에서는 뭐 코란도 스포츠 외에는 어떤 선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코란도 스포츠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원터치 방향지 시등 없습니다. 이 원터치 방향지 시등이 왜 없을까? 빼놨네요. 원터치 방향지 시등 없고, 그 스티어링 휠 이거 텔레스코픽 안 됩니다. 그냥 틸팅만 되고 수동으로 틸팅만 되고 텔레스코픽 안 되고, 시트에는 냉방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쌍용차 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냉방 시트 2단에다가 놓고 시동을 끄고 내렸다. 그 다음에 다시 시동을 키면 다이얼은 2단에 가 있는데 냉방 시트 작동 안 합니다. 한번 다이얼을 움직여 줘야만 그때 다시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시트가 그 2단에 와 있다고 이거 보고는 켜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엉덩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뭐 시원한 엉덩이를 위하시면 다이얼을 한 번은 시동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한번 돌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최저 지상고도 높은 데다가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고 대시보드가 낮다 보니까 앞 전방 시야는 정말 좋아요. 이러면 뭐 오프로드 이런 거 들어갈 때 정말 좋겠죠.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좋더라. 이 썬루프도 적용이 되는데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썬루프를 안 달아놨네요. 자, 변속기가 그 레버 디자인은 기존 그대로예요. 기존 그대로여서 예전에 벤츠에서 봤던 그 변속기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 레버를 이쪽으로 밀고, 근데 예전에 이제 벤츠 초창기에는 이렇게 디인 상태에서 좌우로 밀면서 변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벤츠는 이제 시프트 패들이 적용되면서 좌우로 밀진 않고 왼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시프트 패들로 조절을 했었는데, 이 차에는 시프트 패들이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원할 때는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민 상태에서 기어 레버 옆에 붙어 있는 이 토글 스위치를 가지고 이제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근데 이거는 뭐 좀 다이나믹한 모델에서는 이 변속기는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죠. 이건 뭐 전혀 다이나믹하게 조절할 수 없는, 이러고 있다가 가서 찾고 돌리고 또 핸들 손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사실 뭐 아주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뭐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차가 아니죠. 이 차 가지고 와인딩 돌면서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 밟으면서 기어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로에서 내리막 내려갈 때, 뭐 긴 내리막 같은 거 내려갈 때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기어를 내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에는 뭐 이 방식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어 내려놓으면 그럼 엔진 브레이크를 쭉 걸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동 방식은 지금 호란도 스포츠는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장착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 보면 다이얼에 2H, 4H, 4L 총 3가지가 있는데, 평상시 이제 2H로 두면 그냥 후륜 구동입니다. 이게 후륜 구동의 출력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저번에 비 오는 날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한번 돌리니까 이게 드리프트가 되더라고. 와, 야, 이게 상당히 좀 새로운 발견인데, 호란도 스포츠로 가지고 좀 그 노면의 그 마찰 계수가 떨어지는 그런 노면이 있을 때 한번 드리프트를 즐겨본다. 네, 새로운 어떤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비포장길이나 아니면 아예 눈이 온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더 구동력을 확보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좀 진흙길 같은 데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4H로 전환을 하면 되죠. 이 4H로 전환하는 거는 주행 중에 그냥 다이얼만 한번 돌리면 조금 지나면 바로 이제 4H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륜 구동으로 주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막 아주 진흙이거나 아니면 모래밭이거나 이런 데 들어갈 경우에는 4H만으로 그 오프로드를 탈출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뭔가 무거운 거를 견인을 해야 될 때, 또 아주 험한 아주 높은 경사로를 등판을 해야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4L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4L은 주행 중에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4L로 변환하려면 차를 정차시키고 기어를 중립에다 옮긴 다음에 4L로 전환하면, 그럼 한 몇 초 후에 이제 계기판에 4WD 하이 말고 4WD 로우가 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놓고 움직여야 되고, 근데 4L인 상태에서는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게 좋겠죠. 4L로 좀 장시간 주행을 해버리면, 또 속도를 높여서 주행해버리면 이제 어느 부분인가 깨지겠죠. 네, 그래서 아주 험한 미끄러운 지형이라든가 좀 그 험한 등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만 4L로 변환해서 잠깐 쓰고, 기본형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도 산에서 이렇게 막 저런 데 올라갈 수 있을까? 막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걸로 바꾼다, 그 뭐 오프로드용, 그죠?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바꾼다 그러면 진짜 뭐 등판력 자체도 엄청 좋아지겠죠. 거기다 이제 힘이 더 좋아졌으니까 힘이 딸려 가지고 못 올라가는 일은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rpm, 레드존은 4500까지 그려져 있긴 한데 4000rpm에서 변속을 하고요. 이게 그 뭐 1단에서부터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텀이 있긴 한데 가속은 비교적 상당히 경쾌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바로 엑셀 누르면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힘이 진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온로드 주행 감각이 진짜 많이 편해졌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한 1500rpm, 100km에서 1500rpm 정도여서 이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한, 요즘 차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무난한 편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회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길이 매끄러우면 온로드 주행 감각은 진짜 매끄럽고 좋아요. 근데 이게 노면에 요철이 조금씩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탕탕할 때 그때 이제 여진이 남는, 이거는 확실히 당장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아마 이 차를 맨날 이 차로만 타고 다니면 그러면 뭐 적응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당장은 좀 적응이 안 되네요. 근데 온로드 실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진짜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유격이 있거든요. 유격이 있고 이게 롤이 출렁출렁하죠. 하는데 근데 헤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격이 크고 차가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출렁출렁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막 흔들어도 막 아주 불안하게 흔들린,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니라는 게 생각보다 의외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안정감이 썩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온로드도 탈만하다니까. 탈만한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일반 SUV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온로드 실력이 좋습니다. 오디오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오디오도 뭐 썩 나쁜 수준은 아니더라. 블루투스 연결 잘 되고, 내비게이션은 지니, 지니 맵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프로드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임도 수준이어서 이 정도는 그냥 포사륜 하이로 바꿀 필요도 없고 2륜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도 이제 곧 오프로드로 들어가니까 4륜 고속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이얼만 4H로 바꿔주면 주행 중에도 자기가 알아서 위에 이제 4W2 하이라고 계기판에 뜨죠. 이 4H만 되더라도 이 사륜구동으로 바뀌면 그 핸들을 감았을 때 이게 회전 자체가 원활하게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커브가 큰 경우에는 천천히 해야 되지, 이걸 핸들을 많이 꺾은 상태에서 밟으면 계속 더더더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사륜구동인데 만약에 좀 그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좁은 공간에서 턴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2H로 다시 바꿔 가지고 턴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지금 이 상태에서 핸들을 이렇게 많이 감아 버리면, 그러면 H라서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4L로 가버리면 완전히 득득득득 하고 제대로 안 가게 되죠. 이런 이렇게 그냥 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여러 대가 같이 가다 보니까 보통 도심형 SUV라고 이야기하는 뭐 산타페 소렌토, 아니면 코란도 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런 차들은 사륜 구동 자체가 이제 전자식 사륜 구동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앞바퀴에 거의 100%의 구동력을 보내고 있다가 한쪽에서 슬립이 나면, 그러면 뒷바퀴 쪽으로 이제 동력을 배분해 주는 방식인데, 그 사륜 구동 가지고는 이런데 사실 들어오기 힘듭니다. 들어오다가는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만 이제 진흙이 있거나 모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탈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반면에 이제 파타임 이런 사륜 구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로기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데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이게 모험이죠. 모험, 그죠? 정말 모험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차가 바로 코란도 스포츠. 이게 스포츠지,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저 지상고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륜 구동을 갖추고 있는데도 모래나 진흙에서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모래가 너무 고우면 바퀴가 조금은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팠는데 배가 닿아버리면, 그러면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고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래를 파고 진흙을 파더라도 그래도 이제 배가 닿지 않으니까 거기서 구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서서히 험로를 이제 탈출해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상고가 높은 것 자체도 험로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 뭐 바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바닥에 안 닿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코란도 스포츠는 단지 이제 이게 휠 베이스가 길고 차가 거의 이제 5m에 육박하는 그 정도 길이다 보니까 그 긴 장축에서 오는 불편함은, 거기에서 오는 불리함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 대신 이제 차가 길고 하니까 뭐 승차감 이런 데서 유리한 거,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계곡 같은 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접근각과 탈출각 자체가 이 차는 각 자체가 얕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좀 짧은 차들, 숏휠 베이스 차들은 그게 엄청 각이 크지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유리한데, 이 차는 차가 길어서 좀 불리한 점들은 있지만 최저 지상고랑 또 파트타임 로기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오프로드에서 많은 부분들을 커버해 주더라. 자, 이 차 있으면 진짜 이런 길 맨날 찾아다니고 싶어질 것 같아요. 현실은 안 그렇지만. 네,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핸들을 완전히 감으니까 바퀴 좀 떡떡 걸리는 느낌들이 있죠. 근데 이게 4L로 가버리면 진짜 뭐 거의 꿀렁꿀렁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회전 반경이 좁은 데서 턴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G방향도 마찬가지예요. G방향 같은 경우는 그 애는 그 앞뒤에 디퍼렌셜, 센터 디퍼렌셜만 잠글 수 있는 게 아니라 뒷바퀴 가운데에도 디퍼렌셜 잠그고 앞바퀴 가운데도 디퍼렌셜을 잠궈 가지고 완전 네 바퀴를 그냥 계속 완전 고정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거의 회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험로에서 선택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아주 재밌는 오프로드 주행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뭐 오프로드라고 하기도 힘들죠. 여기는 그냥 2륜구동 SUV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은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승하다가 진짜 막 엄청 그 가파른 언덕길을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H로도 올라가다가 바퀴가 미끄러져요. 4H로 올라가다가 바퀴가 미끄러지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4L로 전환하니까 잘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언덕을 올라가는 거 이런 데서는 정말 강력해지는 거죠. 네, 제가 재원을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렉스턴이랑 같은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휠 베이스는 이 차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륜구동 방식도 똑같은 걸 쓰고 있죠. 파트타임에 지금 현재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차가 휠 베이스가 더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굳이 아주 엄밀하게 오프로드 실력을 따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렉스턴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휠 베이스가 더 짧으면 이게 배가 닿는 그런 언덕길을 갈 때 그 부분에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좀 짧은 차가 유리하겠죠. 자, 지금 이게 길이 험하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2륜 모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2H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언덕이 급하거나 그렇게 해서 슬립이 나게 되면 이 차는 바로 이제 ESP가 들어오죠. ESC가 들어오면 그럼 이제 출력 자체가 제한이 되어 버리니까 언덕을 치고 올라갈 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뭐 비포장이다 보니까 또 비가 내려서 약간의 진흙이 조금 미끌미끌해지고 그리고 언덕이 높아지고 이러면 사실 2H로는 거의 이제 올라가기 힘든 길이 되어 버리는데, 일단은 2H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임도에서는 지금 후륜인 상태에서 코너에서 밟으면 뒤가 바로 오버가 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ESC가 들어와 가지고 번쩍번쩍 하죠. 오버가 날 수밖에 없죠.
지상고가 높으니까 이 정도 길은 뭐 그냥 이륜으로도 충분히 달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언덕길이 온다 그러면 이륜으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연비를 위해서 웬만하면 그냥 웬만한 산길은 굳이 사륜으로 안 해도 됩니다. 네. 웬만한 산길은 그냥 이륜으로 가는 게 연비도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걸로 하시죠. 네, 지금 이제 뒷자리로 옮겨 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뭐 워낙 크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좀 제가 무릎이 앞에 한 5cm 이상 지금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사실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요. 이게 뭐 예전 무소 스포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까지 오면서 항상 제일 큰 불만이었던 게 이제 뒷좌석이 너무 이렇게 바짝 서 있어 가지고 뒤에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각도가 꽤 많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편안한 각도. 물론 이제 시트가 앞으로 당겨졌겠죠. 시트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뒤로 눕히긴 했겠지만 일단 등받이 각도는 뭐 예전에 완전 바짝 서 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상당히 편안한 각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여행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나 등받이 각도나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이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보다 더 높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방 시야 확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승차감은 앞이나 뒤나 사실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큰 차이를 모를 정도로 이게 확실히 기본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캐빈 자체가 프레임이랑 따로 놀면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진동,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네요, 뒷좌석에서도. 근데 이걸 뭐 SUV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무난해요. 단지 이제 뒤에 화물 공간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뭐 뒤에 있는 짐을 꺼낸다든가 또 뒤로 넘어간다든가 그거는 안 되긴 하지만, 그냥 5명이 아니면 뭐 4명 정도면 넉넉하게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잘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공기 배출구, 에어컨 배출구는 없고요. 이쪽에 네트는 좀 많이 있고, 이 등받이가 이게 2열에도 히팅 시트가 있군요. 네. 이게 아마 옵션 그레이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2열 히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가 이게 접히긴 합니다. 이쪽에 있는 걸 하면 통으로 이렇게 접혀요. 접히면 뒤에 무슨 뭐 공구나 뭐 이런 거 씻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 시트를 접어서, 이 2열까지도 만약에 화물 공간으로 써야 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접어서, 분할은 안 되네요. 접어 가지고 뭐 화물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접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도가 단계별로 조절된다고는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많이 눕혀놨더라. 네, 오늘 코란도 스포츠 2.2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엔진이 이제 2.2, 2.0에서 2.2로 바뀌면서 출력이 178마력으로 올라가고 토크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력 성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이번 2.2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 가속도 좋고 또 추월 가속도 좋고, 특히나 뭐 추월 가속이라는 게 꼭 굳이 추월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평상시에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 엑셀에 힘만 조금만 줘도 바로 힘이 슉 나갈 정도로 힘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실제로 주행하면서 다녀보면 그 엑셀 쪽에서 전혀 스트레스 없이 어떤 순간에든 굉장히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도 예전에 5단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부족하죠, 그 기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제 6단으로 바뀌면서, 물론 요즘 뭐 8단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비하면 좀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 5단이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그 변속기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코란도 스포츠는 뭐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SUT라고 해서 그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이라고 했었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쌍용에서도 그냥 SUV라고 그래요. SUV라고 이해를 할 정도로 그냥 그 레저 용도의 그런 어떤 그 차량으로 크게 손색이 없고, 특히나 이제 저 뒤에 있는 화물 공간이 물론 이제 그 화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뭐 배달이나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SUV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좀 큰 어떤 레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착하기에 굉장히 싣고 다니기에 좋고, 또 뭐 수상 스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뒤에 뭐 싣기에 크게 어렵지 않고, 수상 스키가 아니구나, 뭐 수상 오토바이 뭐 이런 거, 뭐 어쨌거나 뭐 자전거든 뭐가 됐든 이렇게 좀 많이 진흙도 묻어 있고 한 그런 것들도 싣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더러워지면 그냥 물로 씻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키가 큰 그런 장비들을 싣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화물 공간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런 어떤 좀 스포츠 유틸리티가 목적이 아닌 그냥 일반 SUV, 좀 넓은 공간,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늘 깨끗하게만 타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좀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2열에서 뒤로 바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점들이 2열도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뭐 더 눕힌다거나, 이 정도 큰 공간인데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등받이 각도를 좀 더 눕혀 놔 가지고 좀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순전히 SUV 쪽에 더 맞는, 그쪽에 취향이신 분들은 뭐 이쪽은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모험을 즐기시고 또 오프로드도 들어가고 또 뭔가 자전거도 싣고 뭐도 싣고 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레저 활동들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되면서 훨씬 더 상품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 만약 시승을 해보시면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레임 바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강철 프레임, 사각형의 강철 프레임 위에다가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서스펜션이나 엔진, 뭐 변속기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장착이 되죠. 그 위에다가 이 승객석하고 화물 공간을 얹게 되는데, 얹으면 아무래도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되고, 그 결합하는 그 부위에 보면 이제 고무 부싱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충격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고무 부싱을 넣어 가지고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 바디가 노면에서 충격을 땅 때리면 그 다음에 그 고무 부싱 때문에 약간의 잔진동이 여진이 몸에 계속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코란도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그 부분이 아닐까. 승차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프레임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그 고무 부싱에 의해서 충격이 잔진동이 계속 남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이는.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늘 그 모노코크 타입의 세단 그 승용차들만 타다가 이제 모처럼 이 차를 타니까 계속 몸에 신경이 쓰여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또 그게 익숙해지면 뭐 큰 무리 없이 또 타실 수도 있겠죠. 네. 더 강력한 2.1리터 엔진과 아이신 6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코란도 스포츠 오늘 시승을 해봤는데요.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이게 막 진흙도 막 제대로 막 미끄러지면서 로기어 안 넣으면 탈출할 수 없고,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제대로 진가를 아마 이렇게 체험을 할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다음에 개별 시승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모험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